최근 영국에서는 선수복지라는 표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를 치른 리그의 선수들이 클럽의 수익 때문에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며 친선 경기를 뛰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축구연맹 관련 대회들과 리그 경기를 함께 뛰면서 혹사 문제까지 지적되었습니다. 문제는 경기를 줄이면 하부 리그 클럽의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잉글랜드 FA컵 재경기를 폐지하는 발표로 리그 2부와 3부 클럽들이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이 선수 혹사 클럽으로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시아로 날아가서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갑자기 토트넘이 일본도 가게 되었다라며 발표를 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더 바빠지면서 선수들이 쉴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남미 선수들은 월드컵 수준의 경기에 죽으라고 뛸 판입니다. 오늘 토트넘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여름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7월 2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지난 시즌 일본 제1리그 챔피언 비셀 고베와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방문으로 토트넘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1991년 잉글랜드 FA컵 챔피언 자격으로 일본 축구협회가 주관한 대회 기린컵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7월 27일로 날짜가 잡히면서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 방문은 날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경기가 토요일 27일로 잡히면서 일요일 28일 경기에 연이어 뛰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이렇게 추진된다면 토트넘은 일본에서 경기를 뛰고 바로 한국으로 건너와서 두 경기를 소화해야 합니다. 풋볼 런던은 최근 토트넘은 7월 중순 스코틀랜드에서 친선 경기를 치른 후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캡틴 손흥민의 나라 한국에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두 경기를 치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첫 경기는 7월 28일에 예정된 팀 K리그와의 K리그 올스타전이다. 8월 2일엔 바이에른 뮌헨과 만날 예정이다라며 김민재가 뛰고 있는 뮌헨과의 맞대결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포스텍 감독은 약 3년 만에 일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2019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15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려놓고 2021년 일본을 떠나 스코틀랜드 셀틱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포스텍은 공식 발표에서 일본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나라이다. 토트넘 선수들이 일본에 있는 동안 현지 문화도 경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일부 팬들은 갑자기 발표된 일본 방문에 토트넘에는 선수 복지가 없다라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스텍과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번 시즌 일본 방문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호주 멜버른 방문도 멜버른 도시 곳곳마다 포스텍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예상된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호주 대표팀 감독과 일본 요코하마, 셀틱을 거쳐 토트넘에 입성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호주 시절에는 2014년 월드컵 진출, 2015년 아시안컵 첫 우승, 2018년 월드컵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 감독 시절에는 2019년 J리그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2021년 부임한 셀틱에서는 스코틀랜드 리그, 리그컵, FA컵 모두 우승하면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토트넘에 부임해서 비교적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포스텍 감독은 호주와 일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일정을 만든 것입니다. 토트넘은 5월 20일 월요일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셰필드 원정 경기로 브라몰레인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바로 호주로 날아가서 5월 22일 수요일 멜버른 크리켓 경기장에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클럽은 시즌이 끝난 후에 해외에서 친선 경기를 개최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열중해 왔습니다. 결국 토트넘과 뉴캐슬이 리그 38경기가 끝난 지 72시간 후에 아시아의 호주까지 가서 친선 경기를 치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시즌 종료 이후 7월 프리시즌 시작 사이 기간에는 어떠한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최근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즌 종료 후 친선 경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발표한 친선 경기 일정이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킨다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복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려고 한다라고 긴급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뿐 아니라 유럽리그 선수들은 모두 더 바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로 2024는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독일 베를린 등 9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가 빠진 월드컵으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한 대회입니다. 2024년 코파 아메리카는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북중미 16개국이 참여하는 규모이지만 공격적인 경기 때문에 매경기 보는 재미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6월에 월드컵 예선 A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6일 싱가포르 원정 경기에 6월 11일 중국과의 홈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카타르에서 열린 2023 아시아컵에서 일본 대표팀은 26명의 엔트리 중 20명의 유럽파를 뽑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소위 5대 리그라고 불리는 빅리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팀은 11명의 유럽파의 5대 리그 소속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일본의 많은 해외 진출은 J리그 FC 도쿄의 다카유키 다테이시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유키는 과거 이승우도 뛰었던 벨기에 일부 구단 신트트라위던을 인수하면서 일본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도 일본 선수의 유럽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일본 선수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요코하마를 떠나서 셀틱으로 옮긴 포스텍 감독은 총 6명의 일본 선수를 데리고 와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은 리그에서 쉽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토트넘 감독이 된 후에 일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과거 지도했던 셀틱의 후루아시 교고는 꾸준히 영입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후루아시는 2021년 J리그의 비셀고베에서 셀틱으로 이적한 후 매 시즌 꾸준히 3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득점왕을 2번이나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이적이 무산된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과 셀틱에서 하루아시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두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지만 사실은 한국 선수들은 유럽 진출에 일본 선수보다 장애물이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영입 시장이 될 수 없는 요인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연봉, 두 번째는 병역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리그1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J리그의 연봉보다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카유키와 포스텍이 일단 저렴한 이적료와 연봉으로 일본 선수를 데려와서 유럽 구단들의 주목을 받게 하고 이적료와 높은 연봉으로 팀을 옮기게 한 것이 애초부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병역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영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황희찬과 김민재도 병역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전성기의 선수를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강제로 한국으로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더 높이는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